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김호중 사태로 시끄럽죠. 좀 특이한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김호중의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과거 여타 스캔들 있었던 연예인들하고 자세가 좀 많이 틀리죠. 좀 콘크리트 이 팬덤 여기에 좀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고 있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실제로 좀 이번 공연 취소된 표를요,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데요. 보니까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40, 50 되는 것들을 이 김호중 팬클럽에서 사들인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비어 있는 취소된 이 표들을 전부 사들였다는 거죠. 김호중 역시도 아주 담담하죠. 팬카페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좀 연예계 이 팬덤 관련해서 좀 정치권 이 팬덤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이 아미라는 팬덤이죠. 상당히 모험적이고요. 진짜 배울 것이 많은 이 방탄소년단과 이 아미의 관계입니다. 이 아미는요, 이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에서요, 여성 혐오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일본 우익 여성 혐오 작사 이 가와의 협업을 막고요. 또 시시때때로 이 환경운동 그리고 동물 보호 활동에 이 아미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관계는 수평적이죠. 스타와 이 팬이 각각의 역할을 하되 일방적으로 팬이 이 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서로 돕고 때로는 견제하는 이 대표적인 팬덤이 아미고요. 이 방탄 소년단과의 이 관계는요. 그야말로 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범적인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 노사모의 이 관계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죠. 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노사모에 대해서요, 권위를 전혀 위세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고요. 그런 노사모 역시도 상당한 비판적 어떤 태도를 취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상호 도와주는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노사모와 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였고요. 또 사실상 이 정치 팬덤 시초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노사모가요. 근데 실제로 이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반지성과 맹목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팬클럽 내부 견제가 원활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방탄소년단도요, 이 팬클럽을 이용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구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팬덤의 혜택을 보는 정치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게 결론입니다.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더라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했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라크 파병, 또 한미 FTA, 대연정 제안 등의 결단을 내렸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 지지율이
20%대까지 확 떨어지는 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라크 파병 그리고 한미 FTA였죠. 대연정 때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하고 나라 살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요, 이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해도 그것을 뛰어넘은 분이 김대중 노무현 이 대통령 때였죠. 이거 진짜 지금 국힘이나 민주당 마찬가지죠. 특히 민주당의 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어떤 그룹 있잖아요. 이 친명 그룹들은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 정치 팬덤을요, 이 과용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22일 날 어제 당선인 워크숍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팬덤 정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는 모양입니다. 이루어졌는데요.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이 상당한 강성 발언들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이 국회법, 국회법뿐만이 아니고요, 헌법까지 무시하는 이런 과도한 방안까지 이렇게 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촉발된 건 뭡니까? 이 추미애 의원이 의원식 의원하고의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촉발이 된 겁니다. 자, 실제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그거와 이 당원민주주의 이 강화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으려면은요, 우현식 의원이 국회의장의 부적격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즉 방향과 주장하는 바의 그 목적성이요,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팩트나 기초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당원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당원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위법의 소지까지 감안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 팬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 정치 팬덤을 활용하는 이 팬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팬덤 정치의 장점은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과 지지자들이 선호가 맞물려 활성화되기 시작한 경우 호감의 표현과 결집의 수준을 넘어 정치 소통, 그리고 지지자들의 연계와 결집, 정치적 참여와 동원이 적극적으로 현실화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정치 팬덤을 활용한 이 팬덤 정치 자체를 저는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아요. 문제는요, 이 비합리성에 근거한 이 여론몰이, 요번에 추미애 우현식,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예요. 그죠?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개딸들만의 주장이 옳은가? 지금 여론조사 한 건 없는데요. 여론조사 한번 당장 해볼까요? 제 판단에는요, 우현식 의원이 당선된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잘할 것이다 라는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항상 국민이 옳은가, 항상 당원이 옳은가,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이 합리적 근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무조건 국민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개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그런 반발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반발을 활용해서 특정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팬덤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팬덤 정치의 문제점은 특정 후보를 그가 속한 정당의 이념과 노선, 정강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맹신적인 지지를 하는 태도이다. 이거죠. 최고의 이제 문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친명그룹의 몇몇 의원들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그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을 볼까요?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 정강 정책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요, 오히려 국힘에 가까운 분이에요. 민주당의 이념 노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굳이 뭐 좌우 중도로 표현하자면요, 중도 보수. 단순히 표현하면 보수 중에서도 약간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번에 당선자 그 양문석 그 당선자 볼까요? 양문석 당선자가 유튜브에 다니면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요, 이 친구는 상당히 극좌적인 이 성향을 보여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집이 뭐 39억 뭐 이렇죠. 투기 편법이죠. 편법 대출도 받고, 이 하는 행태는 아주 구구적인데요. 이 머릿속에서 이 입으로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상당히 극좌적이에요. 민주당이 어떤 그 이념과 노선에 맞습니까? 이념과 노선에 맞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이 지지, 이런 것들이 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 18일, 19일 날 이 광주 대전에서 이 민주당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쭉 지지자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작은 그 노란 종이에 적어서 이제 앞에 제출해서 쭉 해서 하나씩 뜯어서 이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표님이 좋아서 벽 치다가 벽이 무너져서 원룸이 됐다. 대표님 때문에 비가 와요. 심장마비. 여기 아주 멋있는 내용 있죠. 대표님 미모에 애덤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수치고 왔다. 뭐 이런 이게 뭐 민주당의 뭐 정강 정책 이념 노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대표님의 이러한 행보는 바꿔주세요. 그 정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런 그 폐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아미는 어땠어요? 이 인류 보편의 이 가치에 반하는 뭐 가사라든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는다든가, 완전히 그 아미와 이재명 대표의 이 팬덤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 그렇다라고 물론 보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팬덤 정치를 하는 거죠. 나쁜 팬덤 정치죠. 좋은 게 아니고.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의 의사를 10%가량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뽑는데, 그 측근인 장경태 의원은 20%를 제시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양문석 당선인은요, 50% 당신 반영을 주장했대요. 이렇게 하려면요, 헌법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국회법도 바꿔야 되고요. 이런 이 50% 당신 반영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상식에 기초하지도 않고요. 이런 이 양문석 당선인은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이 정치 팬덤인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당원권 확장 논의가 민주당을 위해 좋지 않다는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어떤 교수인데요. 민주당이 당원 배가 등 움직임은 특정 인물을 위한 것에 가까웠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했어요? 국힘이에요. 윤석열을 위해서 전 신도들 그리고 신도들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집 당원 원서 들고 집단 제출했잖아요. 정광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
똑같잖아요. 정상적인 당원 저 입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재명 대표도요. 이 경선을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친이 부대, 지금은 개딸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요. 이 대대적인 이 당원 이 배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모집에 나섰죠. 정상적이지는 않죠. 정상적인 동원된 형태로 진행돼 정당을 좌지우지하면 문제다. 이것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대표이기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게 이제 각기 개별 독립기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당원권을 이 필요 이상으로 이 강화하거나 대의제잖아요. 대의제를 전면적으로 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50%를 반영하겠다. 그러면은 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이 의사의 반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 정치 팬덤을요, 이 활용하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팬덤 정치를 하게 되면은요, 저 이재명 대표 자 대선 후보 압도적으로 됐죠. 1등 공신은 누굽니까? 33%라는 역대 이 민주당 최저 투표율로 이 전당대회가 치러져서 대표가 됐죠. 또 압도적으로 이 동원된 당원들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죠. 되면 뭐예요? 떨어졌잖아요. 왜요? 민심의 어떤 픽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선되고 노사모 회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불러서 해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의원식 의원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의원식 의원이 제대로 국회의장을 잘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하고 그죠? 저 격려뿐 아니라 비판도 물론 정당하게 할 수 있죠. 지금 개딸들 주장은 뭡니까? 의원식 의원 사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퇴하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집정 민주주의인가요? 이걸 더 강화시켜 주겠다는 건가요? 이러한 무도한 위법적인 또 그다음에 폭력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 주겠다. 이거는 진정하게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딸들을 위한 당원권 강화라고 이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게 자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의 아미의 모습을 이재명 이 대표의 팬덤들은 좀 따라 배워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팬덤 정치를요, 이재명 대표가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